끝내 우리의 주적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증대하는 북한이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전력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최근 북한은 자신들의 선전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조선소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 건조 중인 핵 잠수함에 대한 소식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건조하는 핵 잠수함이 완성된다면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언제든 적성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평소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북한이 노리는 표적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1순위가 될 것인데요. 북한이 지금껏 한국을 군사적으로 겁박하려 한 것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군사 도발에 사용되는 무기체계가 핵잠수함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어렵고 장시간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북한이 손에 넣는다면 한국은 사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그렇게 되면 유사시 적을 먼저 타격하여 무력화하겠다는 킬체인 전략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들의 선전처럼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한 모든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포착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현황과 전력을 분석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잠수함은 약 6,000톤급의 배수량의 함체 길이는 100m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주력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3,700톤급의 수중 배수량을 지니고 있고 83.5m의 길이로 제작되었으니 북한의 핵잠수함은 한국의 주력 잠수함보다 약 1.6배 이상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선전 영상 등을 종합해봤을 때 향후 2-3년 내로 잠수함의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직 발사관은 8개 내외가 탑재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이 제작하는 핵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21년 초에 이미 자신들의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 건조를 언급했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실제 개발은 매우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의 대가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밀착됨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소형 원자로 등에 관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핵잠수함 건조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연료 보급과 전지 충전을 위해 오랫동안 자망할 수 없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탑승한 승조원들만 버텨낸다면 이론적으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자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군에게 있어 적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인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 다수의 피해를 입었던 만큼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부담과 안보 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잠수함이 맞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 해군이 공략할 수 있는 뚜렷한 약점도 적지 않은데요. 우선 한반도 주변의 해역을 분석하면 북한이 제작하는 6,000톤급 핵잠수함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범위는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서해는 평균 수심이 불과 44m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안 지역의 수심은 최대 30m를 넘지 못하고 있어 대형 잠수함이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6,000톤급 핵잠수함이 안정적으로 자망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얕은 수심은 아군이 대잠 작전을 통해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다시 말해 북한이 대형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전 지역은 동해 일대로 한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작전 영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다면 제 아무리 핵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신규 전력으로 MH-60R 시호크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대가 전력화될 시호크는 한국 해군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해상작전 헬기보다 더 뛰어난 대잠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향 탐지 부표를 활용하여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이 있습니다. 적의 잠수함은 작전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 영역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잠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충분히 북한의 핵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의 핵잠수함에 러시아제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도 북한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제 핵잠수함은 이전부터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은밀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러시아제 핵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펌프와 터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하는 기술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가 흡음재 코팅의 내구성이 낮아 최신형 잠수함조차도 음향 은폐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죽하면 러시아제 잠수함의 소음 문제를 두고 냉전 시대에 제작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보다 기술 수준이 뒤처진다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게다가 러시아제 핵잠수함은 원자로 사고마저 빈번하여 기술적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북한이 이러한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잠수함을 제작했다면 당연히 그 완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러시아의 기술력이 북한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해당 기술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보다 낙후된 공업시설과 기술 축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노동자 수준을 고려하면 북한이 제작하는 핵잠수함은 러시아의 열화판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북한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도 무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선진국의 기술력을 전수받았음에도 막상 완성된 무기 체계의 성능이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며 김군홍 영웅함조차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선전하는 북한의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군홍 영웅함을 건조하면서 자신들의 첫 전술의 공격용 잠수함이라 자랑했지만 정작 물속에선 가라앉고 물 위에선 기울어지는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북한이 제대로 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추정 수중 배수량이 2200톤에 불과한 재래식 잠수함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의 핵잠수함이라면 우리를 위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잠수함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우리 군의 역량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안보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와 북러 밀착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특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북한의 핵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에 대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이 시호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잠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2중 3중으로 두터운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잠수함을 제압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잠수함이 최적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가 되어서야 핵잠수함을 위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약 20년 전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우라늄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 등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던 게 사실인데요. 대외적인 문제로 인해 연구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소형 원자로 개발은 더욱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확고한 지원과 지지 기반이 절실합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원축 우라늄 공급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핵잠수함의 개발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전원축 우라늄을 공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해군이 강력한 성능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걸 넘어 한미동맹의 밀착이 더욱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껏 미국은 비핵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며 동맹국이 우라늄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에 극도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게 전홍축 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기조를 수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일부 수정하여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용인하게 된다면 이러한 한미동맹의 밀착만으로도 북한과 러시아에 가하는 직간접적인 압박은 한국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러 밀착과 핵잠수함 건조를 두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이미 북한 따위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를 시작한다면 단기간에 북한을 앞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 미국과 주변 동맹국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아직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엔 시기상조이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언제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군사적 대비를 통해 평화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7일 라팔 전술핵 영상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나토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토 국가와 달리 독자적인 핵방위 체계를 유지해 온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는 약 300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라팔을 활용하여 새로운 핵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는 라팔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하여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강력한 핵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와 더불어 투발 수단이 중요한 만큼 라팔과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그만큼 프랑스가 핵전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게 되면 유럽의 핵전력은 러시아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지 못하면 사실상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한 500기 남짓한 핵탄두로 5,5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맞서야 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유럽은 라팔의 핵탄두를 장착하여 주변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우산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대해 독일마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군사 문제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의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핵무장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욱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는 매년 핵탄두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정확한 수치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는 최소 50기 내외에서 많게는 8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세 자릿수로 넘어갈 것이라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냉전 시기처럼 전 세계가 앞다퉈 핵과 관련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보강하려 한다면 중국과 북한 등 우리의 적성국도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려 경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받게 될 안보 위협과 부담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철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유럽이 라팔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방식은 한국도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35는 약간의 개량 작업을 통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중용도 전투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활용하기 위해 이중용도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중용도 전투기로 개량된 F-35를 확보한다면 별도의 핵무기가 없더라도 적성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장 핵탄두가 없더라도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으면 유사시 미국에게서 핵을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적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은 기존에 보유한 39대의 F-35 이외에도 추가로 2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이 예상되는 20대의 물량을 이중용도 전투기 인증이 완료된 전투기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이 F-35를 핵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라팔을 활용한 유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라팔은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기체이지만 어디까지나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지만 F-35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인정받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군사 강국들이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는 북한 정도면 죽었다 깨어나도 F-35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F-35를 활용한 작전은 북한과 김씨 일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F-35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F-35를 핵무기 탑재 용도로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적성국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위력적인 핵 투발 수단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핵무기를 손에 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 외교적 측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데요. 한국은 핵무장에 필요한 상당수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일정 수준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처리 시설을 비롯하여 핵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만 극복하면 해마다 10개 내외의 핵탄두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의지만 있다면 핵탄두를 제작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NPT 등 국제협약까지 걸려있어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핵무장을 두고 미국 등 동맹국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최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질 것이란 확신이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균형을 이루는 게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핵무기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비핵화 의견을 밝혔는데요. 반대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엿보는 의견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주관한 글로벌 예측 2025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핵무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40.2%나 되었는데요. 관련 조사는 미국 등 전 세계 60개국의 글로벌 전략가와 정부, 민간 분야, 다국적 기구 등의 전문가 357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이 10년 내로 핵무장할 수 있다고 관측한 전문가 비율은 전년 대비 1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4년 조사에서 불과 25.4%였던 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 등 전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한국의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도발 억지력을 증대하기 위해 핵무장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본격적인 핵무장을 시도하기 위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한국을 지지해줄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점차 커지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전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가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만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다수의 핵 보유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핵 보유 여부를 떠나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군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